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할 게 좀 많아요. 네, 주제가 많아요, 주제가. 근데 교육과정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좀, 어, 구조화해서 시각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엥? 잠시만요. 아, 일단 역량부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히 먼저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제가 얼마만큼 끝까지 다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세요 해서 오늘 어,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앞부분이니까 거의 이제는 거의 외워 두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일단 얘네들을 어, 외우거나 이해하실 때 항상 주어하고 수어하고 목적어하고 그 다음에 문장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면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쉬워져요. 근데 이렇게 쭉 줄글로 이렇게 풀어져 있잖아요, 글이. 근데 그걸 외우려고들 하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물론 노래로 외우신 분들은 많으신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났다. 혹은 뭐 노래 저 뒷부분인데 앞에서부터 막 노래를 다 불러야 되는 불상사가 있거나 아니면 적용을 할 때는 사실은 노래를 다 불러보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키워드들이 어떤 식으로든 구조화되어 있어야 얘네들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6가지에 대한 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진도 못한 구성주의에 대한 부분을 마저 마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오늘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설계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안 냈었는데요. 요번 문제풀이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안 냈었던 부분들에서 그리고 그 교사 장학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이제 논술에서 좀 다뤄졌었는데 사실 작년 논술 문항을 우리 문풀이랑 모의고사에서 했던 논문들에서 다 짜집기해서 쓰면 거의 한 15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15, 16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만큼 커버가 됐다고들 하시는데요. 공부를 그 논문을 좀 열심히 보신 선생님들은 그래서 오늘 자료는 사실은 논문을 좀 볼 거예요. 일단 논문 자료를 보면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작용하는 게 교과서와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를 오늘 그냥 쭉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이제 내용 체계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시험에서 제일 잘 다뤄질 만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씩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화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음악적 감성 역량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름을 먼저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뭐뭐 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역량이냐 하면 근데 이거를 쭉쭉 읽다 보면 외우다가 다시 앞으로 다시 자, 그래서 수로만 일단 뽑아요. 수로만. 이제 공부하시는 방식에서 그러면 수용하고 이해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향상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 수러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수러로 뽑았던 애들을 이렇게 음악적 감성 역량은 아까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그럼 수용하고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인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수용한 다음에 이해했는데 뭘 수용해야 될까요? 음악적 감성이니까 음악을 수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특징, 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적 감수성이라고 했을 때 심미적인 거 얘기할 때 이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했고, 특징은 인지적인 거, 음악의 구성 요소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징을 이해한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내용 체계에서 계속 나올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음악적 감성 역량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단지 이해가 아니라 좋다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지만 좋아 뭐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음악의 아름다움 너무 좋아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을 듣고 이 주제 이 뭐 형식 아까 나왔던 그 주제 제2주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특징. 그렇죠? 연음 형식. 뭐가 빠졌어요? 피리선율이 빠졌어요? 대금선율이 나와요. 특징.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 이것도 있지만 이해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이게 이제 다 목적에 들어가죠. 음악교육에 이제 바로 그 아래쪽에 들어가면 목적이 요 내용과 연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음악적 감성 역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좋다. 인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하고 싶죠. 가치화예요. 계속 가는 거까지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발휘하고 향상시키는데 뭔가 여기서는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성찰, 상상력 요거는 이거예요. 했다면 거기에서 내가 그 생각한 게 맞는지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상해 보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고 이렇게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업 시키면 이제 이거를 화살표를 위쪽으로 그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높아져요? 삶의 질이 업 돼요. 그쵸? 그래서 했다가 업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뭘 해요? 뭘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이걸 우리 딸한테 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말해봐 그랬더니 처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 뭐 음악의 아름다움, 음악이 뭐 특징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는 생각해서 성찰하고 상상한 다음에 업시키고 그 다음에 행복을 그걸 창출하는 거. 요 3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얘네가 감성적 했다가 업하고 행복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단계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얘와 얘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갈 거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했다가 하고 뭔가 더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음악적 감성 역량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감성 역량을. 근데 여기로 가서 자,
핵심 역량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뒤쪽에 하트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하트로 요구를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자기의 삶이랑 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걸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거나 아니면 행복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하트 뿅뿅 같은 그 부분에 그러니까 뭔가 음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삶으로 연결이 되는 시기예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고요. 대체로. 그 다음에 삶으로 종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단계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은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낸다. 자, 근데 앞에서 하나 더 얘기할 거 하나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거하고 똑같나 보세요. 음악 감성 역량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음악이 가지고 있는이라는 말을 안 써도 음악의 아름다움, 음악의 특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연연하지 말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 이게 19금 될까봐 확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하트로 오픈 마인드로 이거를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개방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개방적 태도로. 요거는 제가 이제 추가하려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트가 여기 있지만 여기에서도 감성 역량을 할 때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그러니까 목적어 중심으로 여기는 목적어, 여기는 수어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부사는 또는 뭔가 약간 그거를 수식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추가해서 넣으시고요. 제가 요거 다 빼가지고 이거 드릴 거거든요. 낀 것도 드리고, 그러니까 넣은 것도 드리고, 뺀 것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거를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해보는 이유는 적용 문제를 풀기가 좋아요. 이런 거를 해보시면. 수업에서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줄 때 우리가 어떤 단계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할 건지 이거가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연관관계가 잘 저희가 생립이 되고 그 다음에 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 지금 저랑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외우셨겠지만 이 그림 형태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창의 사고 역량 이거는 수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산출해내는 거하고 활용인데 이거는 그냥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앞에 뭐가 많이 있으면서 융합적 활용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합쳤어요. 부사로. 얘는 부사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은 산출해내고 활용하는 역량이다라고 우리가 딱 이제 먼저 그러면 뭘 산출할까? 그다음에 뭘 융합해서 활용할까?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뭘 토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냐 하면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토대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아래 흙으로 깔아놓은 것처럼 그려놨어요. 화분에 뭔가 이렇게 토대가 되는 건 땅에 깔린 거예요. 자, 뭐가 토대가 된다고요?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
음악에 있어서 전문 분야, 전문 지식과 소양이 토대예요. 자, 이거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수업을 하시고 역량을 높이고 싶다는 이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에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소양이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분처럼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게 토대가 돼서 뿌리가 이렇게 있고 잎이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 게 뭐예요? 뭘 산출해내요? 이게 토대가 되면 산출을 해내는데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쭉 더 자라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융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융합을 하려면 딴 애랑 같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뿅 누가 왔어요? 여기 꽃이 피어 있는데 이렇게 음악으로 얘는 이파리라고 하고 얘는 꽃이 피어 있는데 진짜 못 그린다. 벌을 그리고 싶었어요. 자, 뿅 날라와가지고 얘한테 딱 더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를 산출했죠. 그 다음에는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전문 지식과 소양이 있어요. 근데 얘가 토대가 돼서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경험한 또는 학습한 음악 정보에다가 얘가 뭐예요? 다양한 현상, 벌이 휘 왔어요. 잉 하고 와야 되겠다. 그쵸? 왔어요. 그래서 얘랑 같이 합해서 어떻게 활용해요? 융합적으로 활용해요. 그럼 얘가 와서 하고 또 딴 데로 가고 자, 더해서 뭔가 더 확장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팩터가 다양한 현상하고 음악 정보 두 개가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토대가 되는 거는 전문 소양,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 소양, 토대가 됐어요. 그래서 쭉 자라서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 그 다음에 융합인데 뭐랑 융합? 음악 정보랑 경험한 음악 정보랑 거기에 다양한 현상과 융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창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하고 뭐가 필요해요? 전문 지식과 소양이 필요해요. 이 전문 지식과 소양이 없으면 자, 이거는 뭐랑 다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웹스터. 웹스터에서 뭐 나와요? 음악적 기술도 나오고 음악 개념도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소양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는 그 비음악적 조건이 같이 더해지면서 창의적 사고가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과 웹스터를 한번 연결시켜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다양한 현상에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지금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했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연결고리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일로 갈 때는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보가 있고 거기에 뿅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뭔가 다양한 현상들이 추가가 돼서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은 산출하고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인데 여기에
앞에 나오는 이 전제가 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 중점 사항이 나오죠. 그렇죠? 뭐가 나와요? 음악적 개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교육과정에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이거를 키우는 능력, 그러니까 역량 중심 수업이라는 것도 개정 중점 사항이지만 그 중에서도 창의 융합 사고에 대한 부분이 뭐랑 맞물려서, 총론이랑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세 번째, 음악적 소통 역량이 있어요. 얘는 별로 뭐가 구조가 별로 없어요. 소통 역량은 일단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크게 소통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해서 효율적으로 소통. 요거 두 개는 거의 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앞에는 활용하여가 나와요. 자,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소리, 상징, 신체,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뭘 표현해요?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활용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걸 가지고 by일 수도 있고 with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음악적 소통 역량은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라고 나왔거든요. 자, 다시. 소리, 상징, 신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계속 교육과정에 뒤에 나오면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루너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이거를 소리로 할 건지 신체로 할 건지 나타내는 거, 지식 제시 양식, 상징으로 나타낼 건지 이거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거가 왜 소리, 상징, 신체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 전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소리, 상징, 신체. 자, 이거를 활용해서 뭘 표현해요?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육과정의 앞부분에서는 뭘 표현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딱 피시면 성격해서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그 말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예요. 얘는 너예요. 자,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뭘 가지고? 소리, 상징, 신체. 신체가 들어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악인데 근데도 신체가 나와요. 자, 계속 신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음악, 소리, 상징, 신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요? 음악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그럼 여기서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죠. 내가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꺼내놓기만 해요? 남의 것도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얘가 얘의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소통하고 조절하는데 여기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공감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효율적으로. 근데 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안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 끝난 거예요. 소통은 내가 할 말 하고 네 할 말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뭘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근데 음악을 어떻게 나눴는지 보면 소리, 상징, 신체를 활용해서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했어요. 자, 그럼 내 얘기 나왔고 내 거 표현하는 거 나왔고 네 거 공감하고 하고 이해까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리고 소통하고 어떻게 돼요? 조정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역량은 음악적 역량, 그러니까 이 음악 교과를 통해서 전체 어떤 학생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전체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갖는 또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한 다음에는 맨 마지막 줄만 뭐뭐 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만 쫙 모아보시면 이게 2015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 상이구나 라고 갈 수 있고 그 큰 틀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다 외우셨겠지만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뭐 할 수 있는 역량이냐 하면 일단 이해하고요. 근데 이것도 써가 나왔죠. 써는 항상 뭘로 보시라고요? by. 뭐 함으로써 by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요거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다시 바이가 나와요. 음악을 통해 우리 전통 그리고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죠. 하나는 전통을 이해하고 하나는 세계 문화를 이해해요. 뭘 통해서? 음악을 통해. 항상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재료가 나왔죠. 지금 좀 읽히세요?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 앞에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교과가 가리키는 그 핵심 역량이 있고 그거를 음악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음악 얘기가 딱 처음에 나와서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론이 먼저고 음악 강론이 다음 단계예요. 자, 그래서 음악을 통해 우리 전통이랑 세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게 되죠. 이해함으로써, 이해하는 거 맞죠? 잠시만요. 네, 이해함으로써 맞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용 단계가 나와요. 아까 음악적 감성 역량에서는 거기서는 수용하고 이해했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 다른 민요가 있구나, 세계에 이런 노래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조그만 글씨로 썼는데 일단 여기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 잘 못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로 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걸 그대로 써라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이런 식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만약에 블랭크가 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문화가 있겠죠. 자, 문화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여기 문화 얘기가 나오고 여기 문화 얘기가 나오고 여기 공동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와 가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이 수용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음악 교육의 목표 얘기하면서 다원적 가치 얘기 나오잖아요. 다원적 가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이거를 다원적으로 수용하려면 남과 내가 다르다는 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알아야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처음에 이해해요. 뭐뭐? 네 거, 내 거. 그래서 얘가 내가 되는 거고 여기 세계문화는 다른 애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얘가 나, 얘가 너예요. 니네 음악, 우리 음악, 니네 음악, 우리 음악 하고 나서 알고 나니까 뭐가 돼요? 다양한 그게 이렇게 달라가 됐죠. 그래서 가치와 문화를 수용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트가 나왔어요. 제가 하트를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네,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것들, 마음으로 행복하고 마음으로 이것도 뭐예요?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나와 너를 합한 개념이에요. 그쵸? 그것이 공동체 문제 해결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이구나. 뭘 이해해요? 나, 우리 전통, 세계, 쟤네 전통. 그거 이해하죠? 그 다음에 수용할 때는 이렇게 다양하구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했죠. 그 다음에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발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각을 세계로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다원적 시각을 가진 그러한 시민을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하는 역량. 이것이 문화적 공동체 역량이 되는 거죠. 3단계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정보 처리하고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정보 처리 역량은 일단 자료와 정보를 근데 여기는 동사가 너무 많아요. 동사가 일단 모아요. 그 다음에 분석은 그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고 파악을 하고 나니까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분류죠. 자, 모아서 특성을 보고 분류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평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게 조작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게 모아서 특징을 보고 요로 한 다음에 얘는 뭐에 적합하겠다 평가하고 조작하는 것까지가 동사죠. 그래서 자료와 정보와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시리즈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요? 파악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무언가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가 돼요. 얘도 조작함으로써가 돼요. 자, 정보 처리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바이바이 두 개가 나와요. 바이바이가 두 개의 바이바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에요.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거 ICT랑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ICT랑 연결해서 보시는데 오늘 할 거랑 다 연결이 돼요. 오늘 지금 이걸 처음 하는 이유가 이 얘기를 한번 쭉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동안에 그냥 외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구조화를 해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애들이, 이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에 배치됐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이거가 그냥 막 나온 단어들이 아니고 구조가 그냥 설정된 게 아니어서, 자, 그러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구나. 어떤 문제? 생활의 다양한 문제. 자, 그래서 정보 처리 역량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할 수 있음으로써 뭘 하고, 뭘 할 수 있음으로써 뭘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 두 개가 바이예요. 아까 바이가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바이가 나와요. 뭐 함으로써?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작함으로써. 근데 뭐를? 음악 정보 자료를. 자, 그래서 항상 여기 맨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재료가 나와요. 음악 정보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작함으로써. 바이예요. 연결은 요걸 함으로써 어디에 이르냐면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뭐를? 의미를. 근데 그 의미는 방금 분석한 정보 자료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거를 파악하게 돼요. 자, 이렇게 파악을, 이게 1단계.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함으로써 의미를 파악했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매체 정보 자료를 활용해서 처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실은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자료를 처리함으로써거든요.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 자료를 처리함으로써 뭘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정보 처리 역량은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알아야 되겠죠. 뭐 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고 뭐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앞에 관계가 바이가 뭘 함으로써 할 수 있는지를 목적어와 동사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두 개의 큰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 뭐 함으로써 뭐 할 수 있고, 뭐 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관리 역량. 자, 이거는 음악적 이거를 아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음악이랑 자기 관리 역량을 연결시킬까? 자, 근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피아노를 치실 테니까 피아노를 배울 때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러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기능과 어떤 학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가 꾸준히 해서 그걸 자기를 어떤 관리하는 역량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꾸준히 가르치는 게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뭘 기르냐면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이만큼까지 가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역량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하게 되고 나면 그 나머지 학습에도 그게 전이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선 동사가 뭐가 나오냐면 길러서 형성해요. 그 다음에 학습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풍요로운 삶이에요. 하트겠죠? 그쵸? 자,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자기관리 역량은. 지금 여러분들 복주머니 학습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자기관리인데요. 그게 혼자 하면 좀 이게 기복이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될 땐 잘 되다가 안 되는 때는 또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관리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만큼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 같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자기 관리 중에 우리가 그걸 실습을 하고 계신데, 자, 여기 바이바이가 또 나와요. 자, 뭐냐 하면 여기도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요. 뭘 함으로써? 표현, 감상, 생활화를 바탕으로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서.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그맣게 글씨를 썼고요. 일단 자기관리 역량은 음악을 표현하고 감상하고 생활화하는 거는 음악 활동 대영역 세 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기를 수 있냐면 표현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음악 감성 뭐요? 음악적 감성 역량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소통 역량에서도 나왔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길러요. 음악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를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음악을 표현하고, 음악을 듣고, 뭐 음악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 논리적으로 납득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음악을 학습하고, 여기서는 학습을 사실 여기 동사로 넣을까 하다가 그냥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라고 해서 이 자기 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관리만 여기다 넣었어요. 학습한 거를 꾸준히 하는 게 관리거든요. 자, 그래서 주도적으로 음악 학습을. 그러니까 여기도 재료가 나오죠. 여기도 바이가 나오면서 재료가 나오죠. 음악을 표현하고 감수성을 기름으로써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음악을 학습하는데 그 과정을 꾸준히 관리하면 뭐가 돼요? 음악적으로 풍요한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자기 관리 역량은.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6가지를 우리가 한번 도식화해서 이것들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앞으로 공부를 이제 계속 하실 텐데, 잘 안 외워지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를 뽑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3개, 4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교육론에서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 하면 제가 해요. 이거 왜 했겠어요? 안 외워진다니까. 아무리 외워도 또 까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냥 한번 듣고 안 까먹을 수 있게 이미 외워져 있는 상태여도 적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자, 그래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보통은 좀 길잖아요. 특히 서술형, 논술형. 그러면 문제를 끊어요. 2개, 3개. 그러면 2개, 3개로 끊고 나서 동사에다가 줄 긋고, 그 다음에 항상 뭐에다가 표시하시라고요?
목적어에다가 무엇을 쓰세요 라고 하는 목적어에다 네모를 치세요. 그럼 목적어 네모가 몇 개인지를 보시면 아, 이걸 쓴 다음에 이걸 쓰고 이걸 쓰라는 것이구나. 그럼 동그라미 1, 2, 3을 해놓으시고요. 그 앞엔 조건이 있어요. 뭐뭐를 토대로. 아까 앞에서 왜 그죠? 음악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문을 읽고 각 아이들이 대화한 내용을 뭐 토대로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 조건들을 쓸 때 이게 뭐 웹스터다. 그러면 그 제시된 것들 어떤 이제 조건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다가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목적어에다가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1번, 2번 항상 문제를 읽을 때 끊어서 이거는 두 문제구나. 아, 이거는 세 문제구나. 세 가지를 쓰라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실 때는 1, 2가 맞는데 이 조건에 맞는지 동사는 서술하세요인지 논술하세요인지 뭐 있겠죠. 설명하세요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라든지 비교 서술하세요라든가 뭔가 이제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가 그러니까 이런 줄글로 성격이 나오면 특히 이제 이런 줄글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교과들 통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내용 체계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내용 체계가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적용 문제는 그 내용 체계와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 그건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죠.